자, 프론트엔드 3일차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할 건데, 자, 먼저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수업 페이지에 텍스트 얼라인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몰라도 됩니다 라고 써있는 건 진짜 몰라도 돼서 써놓은 거예요. 얘가 좀 궁금하다 하시면 지워보시면 돼요. 뭔가 변화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변화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른 식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도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점선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CSS 또 스타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건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뭐 두께구나, 뭐 모양이구나, 색상이구나, 이런 거. 마진 패딩은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지만 궁금하시면 지워보시면 돼요. 얘도 그럼 뭔가 변화가 생기죠. 영역이 뭔가 줄어드는, 얘는 그냥 여백 같은 거예요. 여백. 이렇게 지워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div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얘도 지워보는 거예요. div한테 주고 있는 속성을 지금 지워보면요,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바뀌는 게 없다?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원래 이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언급을 했는데 지웠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럼 원래 이거였으니까, 원래 텍스트 얼라인은 레프트였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얘는 센터죠. 얘도 한번 지워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로 붙죠. 원래 레프트니까 지우면 레프트로 붙는 거예요. 자, 센터를 주던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라이트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업 페이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게 또 있어요. 이런 거, 얘를 보시면은 여기 A 태그로 링크를 걸어놨고, 두 번째 섹션 밑에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A 태그 2개 있고요, 아티클 태그 하나 있어요. 그쵸?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섹션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는 정렬이 되고 있는데 얘는 안 됐죠. 얘는 지금 정렬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얘네만 되고. 왜 정렬이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텍스트 얼라인 내용인데, 얘를 새 걸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섹션의 내용 그리고 섹션에다가 뭔가를 할 건데, 지금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텍스트는 몇 글자일까요? 두 글자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두 글자. 근데 이렇게 치면요, 얘는 몇 글자예요? 1, 2, 3, 4, 5, 6 6 글자예요. 온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섹션에다가 저는 보더를 한번 줘볼게요. 픽셀, 솔리드,
보더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그 영역의 외곽선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이 섹션이 갖고 있는 글자, 섹션이 갖고 있는 텍스트의 개수를 맞춰주세요.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자, 일단 여기에 4개는 확보가 됐죠? 하나, 둘, 셋, 온점까지 넷, 그리고 이 공백까지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일단 5은 확보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얘는요, 몇 글자일까요? 얘도 지금 섹션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블록 씌운 이만큼. 일단 5글자는 확보를 한 상태고, 예, 5, 6, 7, 8일까요? 잘 보세요. 이거 구별을 이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가 한 글자예요. 얘는 섹션에 있어서는 한 글자 취급이에요. 왜 한 글자 취급일까요? 얘는 왜죠? 이거를 보면 나옵니다. 글자잖아요, 글자.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인라인은 글자화. 그래서 얘는 한 글자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통으로 한 글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럼 총 몇 글자예요, 얘는? 섹션 안에? 여기 5글자에 6글자죠. 섹션이 갖고 있는 텍스트의 개수는 6글자입니다. 이건 8개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 섹션이 갖고 있는 글자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A가 갖고 있죠. 이건 다른 거예요. 네이버는 A 겁니다. 섹션 게 아니라. 대신에 A의 디스플레이가 원래 기본의 뭐라 그랬죠? A? 원래 인라인이죠, 인라인. 여기 써있어요. 저번에 인라인 블록이랑 했는데 얘는 좀 예외죠. A는 기본 속성이 인라인이다. 이거는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섹션에 A한테 이렇게 줄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죠? 얘 기본값은 인라인이죠.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식과 후손의 차이, 이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거 차이. 지금 섹션 바로 밑에 있는 A를 말하는 거고, 얘는 섹션의 후손인 A 전부다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래요. 자, 차이가 보이실까요? 자, 이러면 얘를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가 블록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넓어졌는데, 블록 속성 특징이 뭐죠? 너비가 일단 최대로 넓어지고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비가 최대한 넓어지고 있고 한 줄을 혼자 쓰고 있고, 그죠? 이게 원래 기본값이 블록이었으면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얘를 안 썼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얘는 블록이 아닌 거죠.
자, 블록이 아니면 원래 인라인 블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만 A는 좀 예외다 라는 거 하나 이건 외워두세요. 초반에는 얘를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얘는 그냥 한 글자다 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블럭을 씌운 이 부분은 한 글자다 라는 거고,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는 이거 포함해서 총 6글자다 라는 거고, 그리고 텍스트 라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진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A를, 아니, 저는 얘네들을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요. 얘네를 이렇게. 텍스트 라인이 무슨 뜻이에요? 글자를 정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면은 안 움직이죠. 글자를 정렬하겠다 센터,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요? 얘는 자, 보세요. 텍스트 라인 센터 하면 이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네, 가운데로 정렬해라 이런 뜻이죠. 지금 느낌상 A가 가운데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움직인 거예요. 명령대로. 얘를 라이트를 해도 변화는 없지만 실제로 정렬은 된 상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얘한테 이렇게 줘버리면요, A를 정렬하는 거예요? A의 텍스트를 정렬하는 거예요? 얘는 텍스트 얼라인은 A한테 이렇게 속성을 주면은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이걸 정렬하겠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네이버죠. 자, 지금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로 줬어요. 얘 볼까요? 얘는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갖고 있는 텍스트 네이버, 왜 이게 정렬이 된 걸까요?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정렬을 한 거예요, 얘는. 근데 왜 티가 안 나죠? 네?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죠. 인라인 특성에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죠. 지금 얘는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정렬을 해봤자 얘가 갈 곳이 없어요. 자,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들어있고 얘를 정렬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지금 공간이 있죠. 원래 이렇게 나오다가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우측 정렬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근데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이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얘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뭐 할 수가 있을까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쵸? 지금 이거 어떤 정렬을 해도 똑같은 상태죠. 이미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라이트를 줘도 이대로일 거고, 센터를 줘도 이대로일 건데, 이거 된 상태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지금 초록색 영역이 네이버라는 글자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A의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라서.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색을 칠해서 내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배경색을 칠하거나 보더를 칠하거나 해서 영역을 좀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얘한테 줄게요. 어떻게 됐죠?
우측으로 갔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여기 있었을 때 A한테 준 거였어요?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준 거였어요? 텍스트였죠? 그럼 섹션으로 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정렬을 주겠다라는 거죠.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우리 이거 6글자인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얘를 센터 하면 가운데로 올 거고. 자, 잘 보세요. 제가 A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리고 너비를 100픽셀로 줬어요. 자, 그럼 좀 이상하죠? 자, 너비 주기 전에 돼 있었어요. 너비 줬더니 안 되네요. 이거는 지금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얘는 지금 블록 요소로 제가 만들어 줬어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해서 인라인이었던 애를 블록으로 바꾼 거죠. 그럼 얘는 정렬이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안 먹고 있죠. 먹었으면 얘가 여기 나왔어야 되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텍스트 얼라인은 오직 텍스트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글자는 인라인 블록이나 인라인이니까. 저희는 방금 블록으로 A를 바꿨으니까. 그럼 얘를 블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거를 적용받지 못하는 거죠. A는 이제 글자가 아니니까. 이게 한 글자가 아닌 거죠. 방금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지우면 뭐죠?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섹션이 얘를 글자 취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정렬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쵸? 디스플레이 블록이면은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부모가 이 녀석을 글자 취급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죠. 텍스트 얼라인, 글자만 정렬을 하겠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놓으면 A의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인라인이죠. 인라인.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고, 그럼 너비 최대화에 한 줄에 하나, 맞죠? 블록이 아니면 인라인인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인라인은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도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여기 높이를 이렇게 줘도 변화가 없어요. 얘를 여기서 보시면은 인라인 요소에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속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만 계세요. 자, 얘를 근데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는 인라인만 아니면 돼요. 자, 이게 안 먹는 거는 인라인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래도 먹죠. 인라인만 아니면 돼요. 자, 지금 얘는 정렬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얘는 정렬이 되죠. 이렇게. 얘는 지금 무슨 차이죠? 네. 그것도 맞고, 자, 지금 우리는 인라인 블럭이죠. 인라인 블럭은 글자죠. 근데 블럭은 글자가 아니죠. 글자 취급하는 유무, 얘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랑 인라인 블럭의 차이는 이게 글자 아니지 이런거 너비 높이 패딩 마딩 패딩 아니 마진 패딩 이런게 되고 안되고의 차이예요. 이 둘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지워놓고 여기다가 마진 100픽셀 이런걸 줘보면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좀 이상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얘네를 좀 빼고 지금 쓰는 거는 A밖에 없으니까 A는 인라인이다 이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인라인에서는 얘네가 안 되니까 얘네를 만약에 쓰고 싶으면 인라인 블럭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인라인, 그러니까 글자를 정렬하는 거지 블럭을 정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을 좀 해봐야겠죠. 그쵸? 자, 수업 페이지에 이 각각의 크기와 색상과 정렬 상태가 다른 링크 버튼 3개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띄워보시고 밑에 보면 정답 예시 있거든요. 얘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얘를 따라서 방금 배운 내용을 좀 토대로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얘를 가져다가 한번 해보세요. 밑에서 CSS로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해가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헤매시고 있는 분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같이 해보고 또 이해하고 복습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새 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좀 또 한 가지 공부할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 예시를 보고 우리가 이거대로 만들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 연습장에다가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 치면 지금 창이 2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모니터가 1개잖아요. 이럴 때 작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죠? 지금 제가 어떤 단축키를 쓰고 있어요. 화면을 이 탭을 좀 편리하게 넘길 수 있는 단축키를 쓰고 있는 건데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러려면은 우리가 막 뭘 쓰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다시 또 뭘 쓰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귀찮죠? 자, 얘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가 2개가 있어요. 얘는 뭐 네이버 띄워놓고
얘는 뭐 구글 띄워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두 개의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먼저 첫 번째 탭에 있죠.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눌러볼게요. 그러면 탭이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업, 페이지 업을 하면 이동을 해요.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키보드로 뭔가 작업을 하다가 마우스에 손을 댈 필요 없이 탭을 넘겨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는 두 개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일 때도 다 돼요. 페이지 업다운으로 한 칸씩, 한 탭씩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가 있고요. 컨트롤 탭이 있습니다. 컨트롤 탭을 하면요, 다음 탭으로 넘어가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럼 다시 1번으로 가요. 근데 내가 창이 막 한 열 몇 개 돼요. 근데 막 중간에 한 7번째 돼 있는 거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서 7번째 다시 가려면 귀찮죠. 컨트롤 쉬프트 탭을 해보세요. 그럼 전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탭, 컨트롤 쉬프트 탭, 컨트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자, 지금 페이지 5개 띄워놨죠. 여기서 제가 컨트롤 1을 눌러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단축키가 다른 게 되어 있어서 컨트롤 2도 다른 거 걸려있고 3도 걸려있네. 잠깐만요. 제가 단축키 걸려있는 거를 좀 꺼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였어요. 5번째 탭이었는데 컨트롤 1 누르면 첫 번째로 가죠. 여기서 컨트롤 4 누르면 네 번째로 가요. 이렇게 탭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마우스로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 하나 소개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자, BMF 사이트, 네이버, 구글. 저는 저대로는 안 할 거고요. 일단 저희 배웠던 거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3개란다. 이렇게 해서 3개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 예시가 각각 한 칸씩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처럼 하려면 한 칸씩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묶을 거예요. 이 앞에다가 섹션으로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근데 이래도 의미가 없죠. 부모가 똑같아 버리니까 안 나뉘잖아요. 한 줄에 한 칸씩 하나씩 먹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섹션 곱하기 3에 이렇게 차이를 보셔야 돼요. 자, 섹션 이 꺽쇠는 내 자식으로 뒤에 오는 애를 만들겠다 였죠. 근데 꺽쇠 쓰기 전에 곱하기로 얘를 몇 개 만들지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꺽쇠, 그럼 내 자식으로 만들겠다, 그대로 똑같고요. A 태그는 곱하기를 뺐죠. 그랬더니 섹션이 3개가 되는데 그 안에 각각 A 태그 하나씩을 넣어준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구글, 여기를 다음,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너무 작거나 잘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러면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루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제가 눈치채지 못한 채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이제 꼭 그런 이슈가 있다면 손 들고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지우고 아티클 이렇게 쓰면요, 얘도 바꿔줘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블럭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아티클로 바꾸면요, 이 뒤에 거랑 같이 바뀌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팁이에요. 그리고 얘도 내비로 바꿔줄게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모습은 일단 띄웠어요. 한 줄에 하나씩.
자, 이러고 나서 여기다가 컬러를 핑크로 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3배 정도 줄게요. 핑크가 잘 안보이니까 레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복사해서 아티클 네비, 그리고 여기를 뭐 블루, 얘는 5배, 얘를 뭐 그린, 얘는 7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문제 예시처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네, 정렬해야 되죠. 정렬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제가 레드니까 여기를 이걸로 할게요. 자, 지금 영역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가 나왔죠. 이거는 섹션 밑에 있는 자식의 A, 섹션의 자식인 A 태그의 영역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주면 얘는 정렬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니까, 그죠? 인라인이라 너비가 최소화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림판으로 말씀드렸던 이 상황인 거죠 지금. 너비가 최소화로 줄었기 때문에 요 안에 네이버가 꽉 차게 써 있는 거예요. 틈 없이 여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스를, 이 빨간 박스를 왼쪽으로 옮기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어도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옮겨진 건데 티가 안 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A에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주면 A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이 정렬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 회색 요만큼인데 요 안에 네이버가 지금 꽉 차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여기다 줄 게 아니라 어디다 줘야 돼요? 섹션에 줘야겠죠? 얘는 그냥 레프트, 기본값이니까 얘는 사실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건 뭐야? 레프트가 텍스트 얼라인의 기본값인데 얘는 그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냥 글 쓰면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아, 예시가 얘가 라이트군요. 일단 얘는 라이트로 줄게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얘한테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 얘한테는 센터 주면은 끝났죠?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얘를 줬을 때 적용이 만약에 안 되는데 내가 그 태그를 못 바꿔요. 그러면 얘의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처음엔 헷갈리실 텐데 잘 생각을 하면서 써주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얘를 맨 위에다가 섹션 밑에다가 여기다 안 쓰고요, 일부러 여기다 썼어요.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코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섹션 시작했고요, 섹션의 자식 A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티클 했고요, 아티클의 자식 A 했어요. 그 다음 네비 A, 네비는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웬만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구성을 짜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이유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일단은 얘는 해결이 됐죠. 자, 요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는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div 만들어 놓고 노렘 해서 테스트용 그냥 아무 텍스트 넣었어요. 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여기다가 레드를 주고 다른 하나는 골드를 줬어요. 이러면 얘가 당연히 골드가 되는 게 맞죠? 얘 지금 몇 명 찾아가요? 지금 이 스타일리스트 몇 명 찾아가죠? 2명 찾아가죠? 위에 div 엘리먼트가 2개, div 배우가 2명이니까 찾아가서 레드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자, 밑에 있는 얘 누구 찾아가죠? 그쵸? 위에 있는 div 배우 똑같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골드로 바꾸겠대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스타일리스트랑 이 스타일리스트랑 둘이 똑같은 속성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속성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다른 속성을 넘겨줬을 때는 그거는 영향이 없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뭐 보더를 줘볼게요.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블랙으로 줬어요. 그럼 이렇게 까만 줄이 생기죠. 근데 이 스타일리스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얘 말만 들으면 이거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의견 충돌이 나고 있는 것만 얘 말을 들어주는 거죠. 나머지는 의견 충돌이 없으니까 얘 말을 그냥 듣는 거고, 얘는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밑에 걸로 덮어지는 건데, 자, 이 개념 이해를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자,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선택자를, 이게 선택자 검색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조금 까다롭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이 뒤에다가 호버 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레드로 바뀌었죠. 지금 방금 슬쩍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골드였던 애가 레드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뭐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딘가에 골드가 나와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div가 아니라 div 땡땡 호버, 얘를 찾아가야 돼요. 얘를. 근데 얘는 지금 요 위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놀고 있는 건데, 이 호버라는 거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예요. 그러면 div 땡땡 호버니까 div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이 검색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div에다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제 올리면 이 스타일리스트는 이 호버, div 땡땡 호버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마우스가 올라간 div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겁니다. 자, 볼게요. 보이시죠? 배경색이 골드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div 영역이 이만큼인데 제가 그 위에 마우스를 지금 올린 거잖아요. 이것도 얘가 차지하는 영역만큼이에요. 얘가 만약에 너비 최소화라서 이 블록이 여기가 만약에 비어 있었다. 지금 여기는 공백인데도 꽉 차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비어 있는 애다. 이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봤더니 여기는 색이 안 칠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실제로 여기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얘는 블럭이라서 최대 너비와 너비 최대화, 그래서 여기 공백에 올려도 지금 바뀌고 있죠. 얘도 지금 다 div 안에 마우스가 올라갔다, 위에 올라갔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얘가 될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될 거고요. 자, 이러면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보이죠. 호버는, 자, 얘가 호버죠. 올라갔어요. 얘도 호버예요. 올라갔어요. 둘을 동시에 올릴 수는 없어요. 여기다 뭔가 다른 별다른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 둘이 동시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호버라는 친구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시 5분부터 이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이것도 문제 예시 정답 이거 올려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눈이 좀 아프시겠지만 얘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